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차트도령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순환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순환매 타점 잡기. 순환매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제한적입니다. 시장이 커지면서 돈은 계속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자금이 들어가는 곳은 한정적이에요. 종목들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이 종목들에 모두 균등하게 수급이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죠. 사람들은 많이 오르는 곳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미래에 유망해지는 섹터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곳에 투자를 하지, 오르지 않고 바닥만 기거나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은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갔다가 또 여기가 좋으면 일로 가고, 또 다른 데가 있으면 또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날은 원전이 오르기도 하는데 어떤 날은 반도체도 가고, 반도체 다음날 또 갈 줄 알았더니만 2차 전지가 가네. 이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요. 그러면 그날 오르는 종목을 따라 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이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당일 상한가를 무조건적으로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가 오른다고 하면 그 10%로 딱 마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위로 길게 꼬리를 달거나 아니면 음전을 하면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업을 하시지 않는 이상 이런 상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라먹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순환매에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스윙 투자입니다. 스윙 투자는 어떤 것이냐?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길게 봐보는 거죠. 이런 자리들, 그리고 지금 눌려 있을 때도 뭐 이런 자리들, 눌려 있으면 한 번쯤은 수익 줄 수 있는 자리들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눌림목 투자를 하려면 차트도 볼 줄 알아야겠죠. 결국엔 추세를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 추세, 제가 간단하게 순환매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해왔는데요. 우선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주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유동성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해요. 매일매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좋게 보고 미리 외국인이나 기관에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래 다 제치고 얘가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할 줄 알면 그냥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잡아놔도 수익을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신고가예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주는 종목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자리에서 사더라도 또 수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또 수익을 주겠죠. 예시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겠죠. 올라가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음에도 눌림목 자리에서 사니까 또 수익을 주고, 눌림목 자리에서 사니까 또 수익을 주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는 이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도사 때부터 보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고가를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작업들이 필요해요. 매집도 탄탄하게 되어야 하고, 매집한 이후에 상단에 있는 매물들을 전부 소화해야 하고, 이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면서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해야 신고가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모두 완료해야 신고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만의 공통점이 있어요. 돌파 직전에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선다던가, 한번 들어 올렸다가 눌려준다던가, 이전에 매집이 많이 되었는지, 재료는 어떤 건지, 실적은 어떤 건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그 신고가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수급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신고가 돌파 이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다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입니다. 솔직히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굉장히 선호해요. 제가 조정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게,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 오르면서도 팔았지만 내리면서도 팔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끊기고 어느 정도 다시 매집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거예요. 외국인의 자금이 상당히 압도적입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 이렇게 세 개가 있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사실 흔히 말하는 세력주라고 하죠. 이 세력은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이 계좌로 매집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좌로 매집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는데, 대형주 같은 큼지막한 종목들, 그리고 아래 써놓은 이 대장주를 하실 때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했고,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찾아보았고, 그리고 수급이 탄탄한 종목들까지 다 찾아보았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을 바탕으로 섹터별로 종목들을 쭉 나열합니다. 시가총액 순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웠다고 하면 이 안에서 재료를 파악해야 됩니다. 재료는 물론 공통된 거겠죠. 여기 전부 다. 제가 생각하는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재료는 실적도 포함을 시킵니다.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수급이 없고 쓰레기 종목이라면 절대 오르지 못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줘야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 실적도 재료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실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숫자가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주를 찾을 때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상승률과 실체가 있는,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실체가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큽니다. 실체가 없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많아요. 흔히 작전, 세력, 개미들한테 한탕 해먹으려고 작전 치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스윙을 하시겠다 하면은 시가총액 1조 이상인 종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1조인 종목들도 요즘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2조, 4조, 2배 만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큰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거 아니어도 탄탄한 종목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시총 1000억 아래로, 솔직히 제 생각에는 5천억 아래는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래서는 너무 장난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작으니까 위아래로 갖고 놀기가 쉬운 거예요. 다음은 우상향과 눌림목인데요. 우상향 하는 와중에 눌림목 자리가 있죠. 이런 자리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LS 일렉트릭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이런 눌림목 자리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눌릴 때 단 최대 62평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리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 이평선은 정배열을 만들어요. 이평선이 정배열된다는 건 주가의 평균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거죠. 22평선은 20일 평균 주가의 이동값, 60선은 60일 주가의 평균 이동값. 장기 이평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차트 보시는 분들은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선 기준으로 여기 위에서 노느냐 아래에서 노느냐, 돌파해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꺾여서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 자주 보실 텐데, 솔직히 제 생각에는 20선을 안 깨는 게 좋긴 해요. 안 깨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려오더라도 다시 올라갈 애들은 올라가고요. 눌림목 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평선이 꼬입니다. 이런 자리들 보시면 횡보가 길어지니까 계속해서 위아래로 올라타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62평선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요. 추세선을 그려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추세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고점 저항 맞는 자리, 그리고 하단에 지지받는 자리들을 이어보면 또 채널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채널을 돌파하면 90도 각도로 치고 올라가면서 굉장히 큰 시세 분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스윙할 때 채널을 자주 봅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단은 당연히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상단은 저항 구간이니까 이 안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 수익을 볼 수가 있고 한번 강하게 분출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우선 종목을 찾았다면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결국에 눌림목 자리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돌파하고 눌리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좀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순환매 첫 번째 영상이고요. 대략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겠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직접 종목을 찾아볼 거예요. 분석할 섹터는 그냥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